버스기사 아저씨 얼굴이 내 모습과 비슷한데 누구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을 떠난 아버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어릴 때 헤어졌던 아버지가 궁금했었는데 버스기사 아저씨 얼굴이 익숙하고 자꾸 떠올라 무거운 심경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버스기사 얼굴에서 본 그 사람의 그림자. 김도연은 문구점 유리창 너머로 비오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55세.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15년째였다. 연필, 공책, 풀, 가위. 매일 똑같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똑같은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평온했다. 아니, 평온한 척했다. 사장님, 거스름 돈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도연은 황급히 정신을 차렸다. 초등학생 아이가 1,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총총 뛰어나갔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니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그 나이 7살이었나 8살이었나?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왜 오늘따라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걸까? 4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날 밤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자 바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자신을 번쩍 들어올린 아버지. 흐릿하지만 분명한 그 미소. 도연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때의 따뜻한 만큼은 생생했다. 왜 떠나셨을까?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질문은 늘 같았고 답은 늘 없었다. 도연은 앨범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게 우습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세월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였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차창에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은 운전석의 백미러에 비친 기사의 얼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60대쯤 되어 보이는 기사는 주름진 얼굴에 짙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도연은 자꾸만 백미러를 쳐다봤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알았던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그냥 착각이겠지.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 종일 버스 기사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지만 도연은 그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다. 결국 도연은 결심했다. 다시 그 버스를 타보기로.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 도연은 일부러 그 노선의 버스를 기다렸다. 10분쯤 지나자 익숙한 번호판의 버스가 들어섰다. 문이 열리고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역시 그 기사였다.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슬쩍 얼굴을 봤다. 기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도연은 뒷자리에 앉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말을 걸어볼까? 아니, 뭐라고 말하지? 혹시 어디서 뵌 적 있으세요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다. 도연은 결국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황급히 내려버렸다. 빗속을 걸으며 자책감이 밀려왔다.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건지.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젖은 옷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50평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자신이 한심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번엔 사진뿐 아니라 오래된 상자까지 꺼냈다. 상자 속엔 낡은 편지 몇 통과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나왔다. 도연이 생일 -7월 12일,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 한 줄 한 줄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 그렇게 저를 생각하셨으면서 왜 떠나신 거예요? 왜 한 번도 연락 안 하신 거예요?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붉게 부은 눈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뜸한 오전 시간,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나야. 오늘 시간 돼? 김미정은 도연보다 2살 어렸지만 동네에서 오래 살아 마치 동생처럼 편한 사이였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수많은 노인들의 사연을 들으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점심때 만난 미정은 도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도연은 머뭇거리다 최근 며칠간의 일을 털어놓았다. 버스기사의 익숙한 얼굴, 아버지 생각, 그리고 말을 걸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까지. 미정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오빠 확인해보지 않으면 평생 미련이 남을 거야.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혹시 누구 닮으셨다거나 어디서 뵌 것 같다고. 그게 쉽게 되겠어? 괜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그냥 생긴 게 아닐 거야. 사람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 한번 용기 내봐. 미정의 말이 도연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당겼다. 그날 밤 도연은 미정의 말을 곱씹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정말 그 기사님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면? 만약 아무 관련이 없다면? 어차피 잃을 건 없잖아. 다음 날 도연은 다시 그 버스를 탔다. 이번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교통카드를 찍고 기사님을 똑바로 쳐다봤다. 기사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다. 도연은 맨 앞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버스가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도연은 머릿속으로 수없이 말을 되뇌었다. 기사님, 혹시 어디서 뵌 적 있으신가요? 너무 이상한가? 아니야, 그냥 해보자. 신호대기로 버스가 잠시 멈췄을 때 도연은 용기를 냈다. 저기 기사님. 기사는 백미러로 도연을 봤다. 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오래전에 이 동네에 사셨나요? 기사는 잠시 도연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저는 20년 넘게 이 근처에서 버스 몰았는데 손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도연은 맥없이 고개를 숙였다. 역시 착각이었나 보다. 그런데 기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도연입니다. 기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철수 씨 아니신가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떻게 아세요? 기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옛날에 철수 형님이랑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도연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건 10년 만이었다. 그럼 저희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손님,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퇴근 후에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차고지가 이 근처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럴게요. 오후 6시. 도연은 버스 차고지 앞 작은 카페에서 박진우를 기다렸다.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10분쯤 지나 작업복 차림의 박진우가 들어왔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박진우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손님 성함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철수 형님이 늘 아드님 얘기하셨거든요. 도연이 하면서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럼요. 형님은 정말 아드님 자랑이 대단하셨어요. 비록 함께 못 사시지만 늘 마음에 담고 계셨죠. 왜 떠나신 건가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이 사실 그때 큰 빚을 지셨어요. 사업이 망하면서요. 가족한테 피해 줄까봐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엔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건강이요? 네. 당뇨에 고혈압까지.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이렇게 허무하게 밝혀지다니. 지금 어느 요양원에 계세요? 박진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게 형님이 손님을 만나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들한테 패 끼치는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고.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왜 떠나셨는지, 어디 계신지, 살아계시긴 한지 매일 궁금했다고요. 알아요, 손님. 하지만 형님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자식 앞에 당당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당한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박진우는 긴 침묵 끝에 수첩을 꺼내 주소를 적어줬다. 여기에요. 하지만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다. 가야 해요. 이제라도 가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40년 만에. 어떤 모습일까? 날 알아보실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문구점 문에 임시 휴업 편말을 붙이고 택시를 탔다. 요양원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해뜰이 요양원입니다. 낡았지만 깔끔한 2층 건물.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처 직원에게 아버지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2층 203호실을 안내했다. 계단을 오르는 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를 걷는 몇 걸음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203호. 문 앞에서 도연은 잠시 멈췄다. 노크를 해야 할까? 그냥 들어가야 할까? 손이 떨렸다. 똑똑. 네, 들어오세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 간병인인 듯했다. 도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창가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백발에 깊게 팬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도연이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간병인이 물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아들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더니 입술이 떨렸다. 도연이? 네, 아버지. 저예요.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다.
도연은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 하지만 따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40년의 세월이 눈물에 녹아내렸다. 원망도 후회도 그리움도 모두 한데 섞여 흘러내렸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많이 컸구나. 이제 다 큰 어른이 됐네.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나도 보고 싶었어. 그날 오후 도연은 아버지 곁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문구점 이야기, 동네 이야기, 소소한 일상들. 아버지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해가 저물 무렵 도연은 일어서며 말했다. 다시 올게요, 아버지. 그래, 고맙다. 일주일 뒤 도연은 다시 그 버스에 올랐다. 박진우 기사는 도연을 보자 빙그레 웃었다.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천만에요. 형님은 어떠셨어요? 많이 편찮으시긴 한데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버스는 익숙한 길을 달렸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년 동안 묻어뒀던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문구점으로 돌아온 도연은 휴업 편말을 떼고 문을 열었다. 오후에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졌다. 연필, 공책, 풀, 가위. 똑같은 물건들이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볼 수 있겠다. 그날 밤 도연은 다락방에 올라가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연아, 아빠가 많이 미안하구나.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매일 기도한다. 사랑한다. 도연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갔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사님. 작은 용기가 큰 길을 열어주었다. 잃어버린 4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연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고 다락방 불을 껐다. 내일 또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남은 시간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가겠다. 버스 안에서 시작된 우연이 기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도연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